네, 소개 감사합니다. 건국대병원 강민석입니다. 서비컬 스폰질러틱 레디큘로패스의 표준 치료는 아직까지는 ACDF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안테리어 포스terior 어프로치와 관련된 그런 이제 합병증이 계속 보고가 되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모션 세그먼트를 잃는다는 문제, 그리고 퓨전이 되지 않았을 때에도 나타나는 문제들 때문에 최근에는 모션 프리저빙 서저리, 그 중에서도 이제 엔도스코픽 서저리가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바이포탈 엔도스코픽 테크닉을 이용한 포스terior 서비컬 포라미노토미에 대해 발표를 하겠습니다. 서지컬 인디케이션은 이제 유닛 한쪽에 국한된 원투 레벨의 서비컬 포라미나 스테노시스나 AHMP가 가장 좋은 인디케이션이 될 것 같습니다. 서지컬 세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박상민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세팅인데, 저는 보통 0도를 더 많이 선호합니다. 그리고 이제 워터프루프 버 시스템이 있어야겠고요. 라디오 프리퀀시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스탠다드 RF가 있고 이제 스몰 조인트용 RF가 있습니다. 저는 약간 이렇게 한 90도로 꺾이지 않는, 그리고 약간 긴 타입의 스몰 조인트 RF를 선호합니다. 플루이드 델리버리 시스템이 수술의 안정성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데요. 일단 그라비티 시스템과 오토메이티드 펌프 시스템이 있고, 아스트로스콥 서저리에서는 조인트 디스텐시빌리티를 유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기존 연구에서는 그라비티 시스템이 오토메이티드 펌프 시스템보다는 이런 디스텐시빌리티를 유지하는 게 더 우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엔도스코픽 스파인 서저리는 조인트를 디스텐시빌리티를 유지하는 게 주요 목적이 아니라 물을 계속 유출시키면서 수술하기 때문에, 과연 이 연구 결과를 이제 스파인 엔도스코프에 적용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계속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말하는 게 얼마나 이제 아웃플로우를 잘 유지하는 게 이제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어떤 시스템을 쓰냐보다는 아웃플로우를 얼마나 잘 만들어내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스트루먼트는 포스terior 서비컬 포라미노토미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인스트루먼트를 사용하는데, 저는 시리얼 다일레이터와 워킹 캐뉼라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술 시간이 보통 2-30분 정도이기 때문에 일단은 메이필드 클램프 시스템 이런 거 잘 사용 안 하고요. 프론 리버스 트렌덴버그 포지션의 플라스터 픽세이션을 이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특히 폼 타입의 페이스 필로우와 트라이앵귤라 체스트 서포트 필로우를 사용해서 이렇게 포지션을 잡으면은 이제 수술 준비 시간도 짧고 이제 용이하게 수술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오퍼레이 세팅은 앞서 잘 말씀드려서 서전 앞쪽에 시암 유닛과 엔도스콥 타워를 놔두게 되고요. 스크럼 널스는 제 옆에 서고 테이블도 그 옆에 있게 됩니다. 서지컬 어프로치와 프로시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이제 서지컬 타겟이 V 포인트인데, 사실 라테랄을 보면서 수술을 잘 안 하고 AP를 보고 수술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AP에서 레벨을 볼 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MBB 할 때 우리가 이제 아티큘라 필라를 보고 여기다가 라테랄을 보죠. 보통 AP에서 보게 하는데요. 사실 이제 포라미너 서비컬 포라미노토미도 이런 식으로 이제 V 포인트를 시암 이미지에서 확인하고 이제 수술을 하게 됩니다. 보통은 이 V 포인트가 의미하는 바가 엑시팅 너브루트가 스파이널 코드에서 분지되는 지점을 의미하기 때문에 요거는 좀 이제 좀 여러 번 보고 확인하고, 그래서 좀 이제 그런 본인의 러닝 커브가 쌓여야 될 것 같습니다. 어프로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포스terior 어프로치와 이제 인클리네토리 어프로치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포스terior 어프로치는 병변의 동측에 환자가 서고 이제 다이렉트하게 머슬을 페네트레이션 하면서 들어간 어프로치입니다. 그래서 보통 엔트리 포인트는 V 포인트 위아래 1cm가 되겠고요. 하지만 이게 머슬을 충분하게 뚫지 못하고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이제 머슬 위에서 스콧과 이제 케어가 만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지루하게 엄청나게 오랫동안 5분 이상 이런 식으로 케어로 계속 지지면서 라미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좀 이것도 러닝 커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이제 아무리 스코프를 볼 때 우리가 시야를 약간 메디아를 향할 수밖에 없는데, V 포인트가 스파이널 코드에서 엑시스팅 너브루트가 나오는 지점입니다. 근데 이제 서지컬은 결국 엑시스팅 너브루트가 빠져나가는 곳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뷰잉과 워킹의 트라젝토리가 약간의
디스크레판시가 발생하게 되고 이것이 이제 테크니컬한 챌린지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하게 파셋을 많이 유발하게 되는 경우는 이제 인스타빌리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서 최근에는 인클리나토리 어프로치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클리나토리 어프로치는 병번의 반대쪽에 sul자가 서게 되고요. 그리고 스피노스 프로세서의 라테랄 마진에서 이제 V 포인트 위아래 1cm의 이런 식으로 이제 포탈을 만들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수술 중에 이런 식으로 이제 위치를 확인해서 포탈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좋은 점이 그 뷰잉과 워킹의 방향이 일치하기 때문에 그 이제 이런 수술을 할 때 좋은 뷰를 얻을 수 있고, 사실 포스테리어 어프로치 같은 경우는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평평한 뷰를 보게 되는데 그 이제 인클리나토리 어프로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뎁스에 대한 그 시각적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오블릭한 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좀 좋은 것 같고, 확실히 언더커팅을 많이 할 수 있어서인지 파스 프리저베이션도 상당히 많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요거는 이제 포탈을 인시전을 만들고 이렇게 시리얼 다일레이터를 이용해서 스피너스 프로세스, 라미나 그리고 라테랄 메시, V 포인트까지 이렇게 이제 긁어서 그 이쪽에 붙어 있는 머슬을 이제 보내서 떼내는 작업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하고 수술에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케어로 조금만 지지게 되면 바로 본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케어로 잘 그 소프트 티슈를 커터리제이션 하면은 이렇게 C7 라미나가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캡슐렉토미를 하면서 V 포인트를 거의 한 3, 4분 정도 만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프트 티슈 딜링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V 포인트와 이런 아나토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드릴링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스피너 라미나 정선에서 V 포인트 방향으로 이렇게 위아래 라미나를 갈다 보면 V 포인트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아래쪽에 특히 SAP 부분을 충분하게 좀 드릴링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펜필드나 아니면은 너북을 이용해서 위아래 페리클을 촉지하는 게 중요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촉지가 되지 않으면 조금 더 포라미노토미를 하면 되고, 이 작업이 끝나면은 1mm 그리고 2mm 펀치를 이용해서 SAP를 이제 떼내는 작업을 하게 되고요. 좀 잘 안 들면 이제 하나 더 큰 2mm 펀치를 이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서비컬 포라미노토미를 하게 되면 그 루트와 리가멘트 플라붐 사이에 이렇게 파이브로틱한 티슈를 좀 만나게 되는데 여기 혈관들이 있어서 피가 잘 납니다. 그래서 작은 RF를 이용해서 지지고, 그리고 그 리가멘트 플라붐의 메인 바디에서 라테랄 부분을 이렇게 잘라내면 뭐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피가 나지 않으면서 이제 그 포라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 멀리 있는 쪽은 드릴을 다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큐렛으로 긁어서 포라미노토미를 더 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펀치로 포라미노토미를 완성을 할 수 있겠고요. 그렇게 보면은 저 러브루트 옆 아래로 디스크가 있는 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너북을 이용해서 디스크를 찾아내고 제거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이렇게 큰 디스크 프래그먼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디오 프리퀀시를 이용해서 애뉴로플라스티를 해주는 게 그 뭐 수술 후에 페인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서 하고 있고, 그 랩넌트 디스크를 이게 어디까지 디스토미를 해야 되는지 사실은 명확하진 않는데, 저 같은 경우는 디스크 폴스드 디스크 이레기어를 해서 이렇게 그 추가적으로 디섹토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꼭 디섹토미를 꼭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그 디스크가 확실하게 보이지 않는데 너브루트를 너무 리트랙션하게 되면 인저리가 발생할 수 있고 에피듀랄 블리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물론 좀 연수 차이가 많이 나긴 하고 레트로스펙티브 스터디긴 한데 4, 5일수록 좀 디섹토미를 안 하는 경향이 있고 프루트루전 디스크일수록 이제 그 디섹토미를 안 하고 이제 그 포라미노토미 온리로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리니컬 아웃컴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보통은 이제 그 디섹토미를 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너브루트와 인터버테브럴 디스크의 릴레이션십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4, 5는 이제 숄더 타입, 그 너브루트의 숄더 쪽에 디스크가 있는 숄더 타입이 많게 되는데요.
4, 5 레벨의 포라미노토미한 거 보면은 이렇게 페디클 바로 인접해서 L5 엑시팅 너브루트가 나가는 게 확인이 됩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위쪽에 있는 그런 조직들만 잘 포라미노토미를 마저 해주게 되면은 임상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 같고요. 뭐 이렇게 해서 수술 전후,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실 여러 마디의 문제가 있었는데 4, 5 쪽에만 증상이 있어서 수술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5, 6과 6, 7번 같은 경우는 엑시팅 너브루트의 엑실라 쪽에 디스크가 위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분은 6, 7의 포라미나 AHMP였고 이제 마치 여기 디스크가 있어서 상당히 C7 너브루트가 위쪽으로 많이 올라가 있던 환자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니로토미하고 디섹토미한 다음에 플로실 뿌리고 2분 정도 기다리면서 보니까 C7 너브루트가 아래쪽으로 많이 내려와서 엑실라 타입으로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C7 T1인데 이 환자 동영상으로 보신 환자분입니다. 처음에는 C7 T1 같은 경우는 이 너브루트와 디스크가 컨택하지 않은 논 컨택 타입이 많은데 처음에는 엑실라 타입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디섹토미를 다 하고 나니까 노 컨택트 타입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했을 때 좀 수술의 컴플리트니스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것 같고요. 제가 포스테리어 어프로치는 별로 아까 전에 안 좋다고 했는데 사실 좀 스파인 서전한테 패밀리아하고 좀 인디케이션을 라미노 포라미노토미로 좀 넓힐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술 장면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마일로패시 증상도 있었는데 수술하고 나서 많이 회복되셨습니다. 정리해 보면은 바이포트 엔도스코픽 포스리어 서비컬 포라미노토미는 월트 레벨의 유니테럴 서비컬 라디큐로패시에 되게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고 프론 리버스 트렌들레버그 포지션으로 플라스터 픽세이션으로 수술할 수 있습니다. 타겟 포인트는 V 포인트가 되겠고요. 특히 이제 포탈을 만들 때 머슬을 충분하게 딜레이션하는 할 수 있게 시럴 다일레이터를 쓰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포스트 인클라토리 어프로치를 선호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